미분입니다. 여기. 그래서 미분이 굉장히 좀 볼륨이 커요. 해야 될 게 많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투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들을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어디까지 할 거냐면 미분이랑 이제 도함수의 정의 뭐 이런 걸 해볼 건데 지금 미분에서 일단 우리가 미분을 처음 배우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미분이 뭐 하는 거냐 이걸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죠. 미분 계수와 그다음에 도함수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친구입니다. 제목이. 그래서 그럼 이 친구는 대체 뭘 배우고 뭘 해야 되는지 살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거기 뭐라고도 적혀 있냐면 평균 변화율 있죠? 네, 동그라미 치시고요. 평균 변화율. 자, 얘부터 해볼 건데 평균 변화율이 뭐냐? 자, 이거예요. 평균 변화율은 만약에 쌤이 함수를 이렇게 그냥 자, 이게 fx라고 해볼게.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제 a라는 점을 하나 딱 잡은 거야. 스몰 a. 그러면 요 점은 a, fa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점 여기 b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b 하고 b, fb 이렇게. 자, 그럼 평균 변화율은 뭐냐? 말 그대로 얘는 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직선으로 딱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직선에 뭐가 생길 거야? 기울기가 생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자, 요렇게 가서 요 파란색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x 증가량이라고 배웠었거든. 중학교 때 x 증가량. 근데 이제 저거를 이제 기호로 뭐라고 쓸 거냐면 델타 x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델타 x 됐어요. 자, 그다음에 요 빨간색. 요 빨간색을 이제 뭐라고 쓸 거냐? y 증가량이라고 읽죠. 그래서 델타 y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럼 갑니다. 평균 변화율은 뭐냐? 얘는 두 점에서 델타 x분의 델타 y 요거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요.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결국 뭐랑 똑같은 거냐면 얘분의 얘잖아. 얘분의 얘. 그지?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거죠. 직선의 기울기.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두 점이 주어져 있잖아. a, fa랑 b, fb. 그럼 이걸 가지고 기울기를 쓰면 얘는 b-a분의 fb-fa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지. 됐니? 그 다음에 또 뭐라고도 쓸 수가 있냐면 만약에 요각을 내가 그냥 요각을 세타라고 해볼게. 그럼 세타라고 하면 빗변분의 높이죠. 밑변분의 높이. 그럼 밑변분의 높이는 뭐예요? 탄젠트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탄젠트 세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지금부터 평균 변화율이라고 할 거라고. 자, 그럼 평균 변화율은 결국 함수 위에 두 점을 이었을 때 생기는 그 직선에 뭐인 거야?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다라는 거죠. 됐죠? 네, 그래서 교재부터 정리를 할게요. 평균 변화율이 뭐냐? 함수 fx가 갑니다.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이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 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다 라고 쓰고 얘는 b-a분의 fb-fa라고 할 수 있고 또 거기 뭐 다른 표현도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좀 살펴보고요. 뭐 지금 살펴보면 별거 아니에요. b는 a에다가 델타 x 더한 거랑 똑같죠? 그죠? 요 좌표에다가 얘만큼 더한 거잖아.
그치?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요 자리에 샥, 요 자리에 샥 대입할 수 있다는 거. 예, 그 표현까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됐습니까? 이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 그럼 평균 변화율은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받아들이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 그냥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다. 이게 평균 변화율. 자, 근데 이제 새로운 게 또 하나 나와요.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덜 낯설죠. 얘는 좀 덜 낯선데, 두 번째 평균 변화율 말고 이제 중요한 게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생겨요. 순간 변화율. 그러면 이 친구는 요 말이야.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그때 리미트 평균 변화율이다. 요게 정의예요. 즉 얘를 조금 쉽게 말하면 평균 변화율의 뭐인 거야? 극한값인 거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그리고 어디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갈 때. 요게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뭐였냐면 두 점, 떨어져 있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였죠? 그죠? 근데 얘는 델타 x가 0으로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요게 없어진다는 얘기거든? 델타 x가? 그러면 요 점을 가만히 냅두고 얘를 보면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말은 결국 뭐랑 똑같냐? 요 점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닥 와서 여기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죠. 괜찮아요? 다시 뭐라고요? 델타 x가 0에 가까워져. 그럼 이 증가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점점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점이 결국은 함수를 따라서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닥 와서 여기에 딱 달라붙는 형태가 된다고. 그러면 원래 두 점이었던 애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거의 한 점이랑 똑같은 거지. 근데 그 미세한 차이가 나는 그 두 점을 결국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게 한 점처럼 보이는 걔를 이렇게 직선으로 이으면 뭐랑 똑같냐? 결국은 요 보라색 기울기와 같고, 어떤 곡선에 요렇게 지나가는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접선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결론. 세 번째. 얘는 결국 뭐랑 똑같냐? 평균 변화율이 직선의 기울기였잖아? 그러면 순간 변화율은 뭐랑 똑같냐면 해당 지점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거라고. 자, 그리고 우리는 이걸 이제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평균 변화율 써주면 되잖아요. 델타 x분의 델타 y요. 됐어요? 델타 x가 0으로 갈 때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그러면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인 거야? 바로 평균 변화율의 자리인 거지. 근데 평균 변화율을 표현하는 게 여러 개가 있었잖아. 그럼 얘를 뭐라고도 쓸 수가 있는 거야? 리미트.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자, 여기 파란색으로 쓴 거, 요 친구. 요 친구를 그대로 끌고 와서 얘도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니까 요 자리에 대신 대입해줘도 상관이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네.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많아요, 표현이.
근데 이게 델타 x라는 표현이 별로 안 이뻐. 그래서 내가 얘를 자 요렇게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 델타 x를 내가 그냥 h라고 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거든? 그냥 문자 치환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 이 친구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와 같습니다. 이렇게까지도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요거를 마지막 어떻게 쓸 수 있다? f 앞으로 프라임이라고 읽어요. 프라임. 얘를 f 프라임 a라고 읽겠다라는 거지. 됐어?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요. 순간 변화율을 따르게 부르는 말은 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그래서 미분계수는 결국 순간 변화율과 같고요. 순간 변화율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 건데 여기 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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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쓴 게 다 뭐라는 거야? 똑같은 말을 의미하는 거라고. 알겠죠? 똑같은 의미인데 걔를 다르게 표현한 거다. 그럼 문제에서 뭐가 나와? 다 나와.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말로 줄 수도 있고, 별의별 표현이 다 나오거든? 근데 니네가 뭐만 캐치하면 되는 거야? 걔가 순간 변화율, 즉 미분 계수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것만 빠르게 캐치를 하면 되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교재 정리할게요. 자, 미분 계수 보시면은 미분 계수는 뭐라고요? fx가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데 자, 첫 번째 f'a 나와 있죠. 근데 자, 한글로도 읽을 줄 알아야 돼. f'a는 뭐라고요? 델타 x, 즉 x 증가량이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x 증가량이 0으로 갈 때의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인 거라고.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됐어요? 자, 그럼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거기 21페이지에 유형 1번 보세요. 자, 21페이지에 유형 1번 보시면 갑니다. fx라는 함수가 지금 x제곱 플러스 x라고 돼 있고 닫힌 구간 1부터 3까지에서의 평균 변화율과까지 끊어봐. 자, 그러면 1부터 3까지의 평균 변화율이거든? 그럼 걔를부터 구할 건데 자, 우리가 두 점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 바로 가도 되는데 자, 쌤은 이렇게 해볼게요. 두 점을 구할게. 그럼 두 점이 1,f1 그 다음에 3, 뭐인 거야? f3 이렇게 있는 거거든. 괜찮아요, 여기까지? 근데 잘 봐. 1,f1이잖아. 근데 fx가 뭐였어? fx가 x제곱 플러스 x요. 그럼 x제곱 플러스 x니까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2가 되죠. 그치? 그리고 3은 대입해보세요. 3은 대입하면 뭐가 돼요? 9 더하기 3이죠. 네, 9 더하기 3이니까 얼마가 돼요? 12. 이렇게 되는 거라.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뭘 구하면 된다고? 직선의 기울기. 그럼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니까 얘는 3에서 1 빼주죠. 자, 3 빼기 1 분의 12에서 2 빼주네. 그래서 12 빼기 2 하시면 2분의 10이 되니까 얼마인 거야? 평균 변화율은 5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고. 됐어?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x제곱 플러스 x라는 함수에 자, 그 두 번째 밑줄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대. 자, 그러면 잘 봐. 얘가 뭐랑 똑같다는 거야? f'a랑 똑같다라는 거라고.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원래 푸는 걸 가르쳐 줄게. 앞으로 니네가 실전에서 그냥 평소에 많이 쓰는 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f'이라는 게 결국 뭐냐? fx를 미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따가 미분 공식 배울 거거든? 그러면 f'x를 그냥 구하면 돼. 그럼 f'x가 뭐냐면 사실은 그 미분하잖아. 2x 플러스 1이에요. 됐어요? 2x 플러스 1. 그럼 정답은 뭐냐? 우리가 찾아낸 게 f'a가 5인 거잖아. 그럼 여기다 2 대입하니까 2a 플러스 1. 얘가 뭐인 거야? 5가 되는 거지. 따라서 a는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되거든? 됐어? 그래서 정답은 2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 근데 자, 미분법 안 쓰고도 해봐야 돼요.
즉 니네가 정의를 가지고 푸는 것도 연습은 좀 해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물론 수능에서는 서술형이라는 건 나오진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모의고사 봐봐서 알잖아. 모의고사는 어때? 다 객관식 아니면 주관식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단답형 주관식. 그러니까 과정을 물어보진 않아. 그래서 대부분 문제 다 이렇게 풀어. 대부분은 한 100문제 풀면 98문제는 이렇게 풀거든. 근데 정말 가끔 가다가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될 때가 있어. 그 알아는 둬야 된다고. 그냥 이렇게만 좀 빠르게만 하면 나중에 꼭 뒤통수 맞을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의를 한번 써볼게요. 정의가 뭐였냐? 미분 계수의 정의가 뭐니? 라고 하면 딱 두 개 기억하면 돼. 첫 번째가 뭐야?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의 뭐? 극한값. 이게 첫 번째. 됐죠? 내일 시험 볼 거야. 내일 개념 시험 볼 거야.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다시 뭐라고? 미분 계수의 정의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니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첫 번째가 뭐라고? 델타 x가 0으로 갈 때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수식으로 기억해야 돼. 수식. 식으로. 그게 뭐냐? 이거. 이게 미분 계수의 정의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됐니? 요 두 개는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 됐죠? 요 두 개. 자, 그럼 잘 봐. 정의를 이용해서 푼다는 건 결국 내가 이 식에 대입을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봐봐. 리미트 h가 0으로 가. 그리고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거거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얘를 그대로 문제에 있는 함수에 대입을 해. 그럼 그대로 문제에 있는 함수에 대입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 그 다음에 fa 플러스 h잖아. 그럼 x 대신에 누가 들어가야 돼? a 플러스 h가 들어가야 돼. 근데 fx가 뭐였냐면 x제곱 플러스 x였거든. 그대로 써. 그대로. a 플러스 h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h. 그대로 써줘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해요. 그럼 a 대입한 거는 바로 쓸게요. 마이너스 a 제곱 빼기 a.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부호 바뀌죠?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 오케이? 그럼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냐? 여기다 지우고 내가 요 위에 써줄게, 계산을. 공간이 좀 부족해서. 자, 요거 계산할 거야. 요거를 전개. 결국은 뭐 하는 거냐면 0분의 0꼴 극한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h 0 대입하면 여기 0이죠. 그럼 얘도 0이죠. 그럼 a 제곱이고요. 여기 0이니까 a예요. 그럼 a 제곱 플러스 a에서 마이너스 a 제곱 빼기 a를 하니까 결국은 0분의 0꼴이라고. 그래서 쌤이 강조했던 거야. 극한할 때 0분의 0꼴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왜? 미분계수 정의도 0분의 0이라고. 여기도 대입해봐. 그냥 이 식에다가. 그냥 이 식에 대입하면 h가 0이니까 이거 0이지. 여기다 0 대입해놓으면 fa 빼기 fa지. 그럼 0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0분의 0이라고.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0분의 0이. 알겠어? 미분 계수의 정의도 뭐예요? 0분의 0꼴 극한이구나. 됐죠? 자,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해볼게요. 얘 전개하면 이렇게 되신다고요. 리미트 h가 0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전개를 한번 샥 해봐. 그냥. 자, 전개를 한번 샥 하시면 a제곱 플러스 2ah 더하기 h제곱 이렇게 되고 더하기 a 플러스 h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고 여기 h 있고. 됐어? 자, 그럼 잘 봐. 지워지는 거 볼게. a제곱 지워지고 여기 a 지워지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계산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 자, 2ah 남았고 h제곱 남았고 h 남았거든? 됐어? 다 쪼개. 하트. 이거 다 쪼개. 그럼 어떻게 되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여기에 다 쪼개면 이렇게 남겠죠? 2a 요거 약분하면 2a
더하기 h 더하기 1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h 자리에 0을 대입해. 그럼 뭐가 나와? 2a 플러스 1이 나오죠. 얘가 얼마예요? 5인 거죠. 즉 아까 쌤이 그 실전 여기다가 적어놨던 거 미분법 쓴 거. 자, x제곱 플러스 x 미분하면 뭐라고요? 2x 플러스 1이요. 거기다 a 대입하면 뭐 나왔어? 2a 플러스 1. 그냥 딱 나오잖아. 이게 정의를 이용해서 푼 거다. 그럼 잘 봐. 자, 아까 실전적 풀이와 정의로 푸는 풀이 두 개 비교해봐. 네가 바보가 아니라면 실전 풀이 쓸래? 정의 풀이 쓸래? 실전 풀이 아까 여기 한 줄로 딱 써준 거 쓸래? 정의 풀이 쓸래? 당연히 실전 풀이 쓰겠죠. 선생님 저는 정의로 푸는 게 좋아요. 이거 계산 이거 언제 다 해?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미분해서 그냥 대입하면 된다고. 알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진 알아둬야 된다. 알겠어? 정의를 모르면 안 돼요. 알겠지? 선생님 이거 말고 빠르게 풀 수도 있잖아요. 물론 빠르게 풀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못 푸는 문제를 낼 수도 있다고. 이해됐어? 물론 대부분은 다 통용이 되는데 정의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그럼 정답 얼마예요? 똑같이 A는 2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정의를 이용한 풀이. 알겠죠? 오케이? 네, 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뭘 할 거냐? 그 미분 가능성 하기 전에 미분 가능성부터 봅시다. 거기 교재에 2번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자, 교재 먼저 잠깐 볼게요. 자, 미분 가능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라는 건데 볼게. 괄호 1번에 함수 fx에 x는 a에서의 자 밑줄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할 때 됐나요? 미분계수가 존재할 때 뭐래요? 함수 fx는 x는 a에서 뭐가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다. 이게 뭐라고? 미분 가능성의 정의. 자, 그럼 보세요. 어떤 함수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하나는 뭐냐? 첫 번째, x는 a에서 반드시 뭐여야 돼? 연속이어야 돼. 불연속이면 안 돼요. 연속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다항함수는 항상 연속이잖아. 그럼 다항함수는 항상 연속이니까 미분이 항상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항상 돼요. 알겠죠? 그냥 다항함수는 항상 미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x는 a에서 연속이어야 돼. 두 번째, 뭐가 존재해야 된다고 그랬어?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즉 f'a가 뭐 해야 돼? 존재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지. 됐나요? 자, 뭐라고요?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려면은 첫 번째가 뭐라고? 연속. 두 번째가 뭐야?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됐니?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 좀 할 거야. 쌤이 이거 f'A 수식으로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수식으로 딱 하나만 외우라고 그랬잖아. 말로 외우는 거 말고 수식으로. 뭐였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거 하나만 딱 외우라고 그랬지.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그죠? 자, 근데 보세요. f'A는 결국 뭐냐? 극한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 다시 뭐라고요? f'A는 결국 리미트가 붙어 있으니까 극한이라고. 그럼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죠. 자, 우리 배웠습니다.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누가 같아야 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돼. 배웠지? 얘는 그럼 극한인데 똑같이 적용이 될까 안 될까?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이 극한이랑 앞에 극한이랑 다른 극한이야? 아니야. 다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투 공부를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여러분들 처음 배운다 생각하고 천천히 하는 거거든. 기본 개념을. 근데 정확하게 딱 한번 정리해두면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극한 공부할 때 따로, 연속 공부할 때 따로, 미분 공부할 때 따로 공부하면 니네가 느끼기에 공부량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데 사실은 극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됐어요? 하나씩 조금씩만 확장해 나간다고 보면 돼. 극한이 뭐였어? 극한값 존재하려면 저극한 우극한 같아야 된다 배웠잖아.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저극한 우극한 같은 데다가 뭐까지 같은데? 함수값까지만 같으면 된다고. 미분은요? 그럼 미분 계수는 뭐예요? 미분 가능성은? 하나는 연속이면 되고요. 첫 번째가 연속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미분 계수는 뭐예요? 결국 극한이기 때문에 저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된다고.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이제부터. 얘도 어쨌든 극한이죠. 그럼 이렇게 쓸게요. 좌극한이 있을 거 아니야, 얘도. 모든 극한은 좌극한, 우극한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함수의 극한은. 무한대로 가는 경우 제외하고. 무한대는 왼쪽, 오른쪽 개념이 없으니까. 그죠?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봐봐. 이제 좀 이름을 특이하게 붙일 거야. 얘 이름이 뭐였어? 미분계수였잖아. 그래서 얘를 좌미분계수 이렇게 부를 거야. 그럼 얘를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 리미트. 자, 좌죠? 좌는 뭐였어요? 작은 쪽에서 가까워진다고. 이거였잖아. 그러면 h가 0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시고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써주시면 얘를 뭐라고 읽어요? x는 a에서의 좌미분계수. 자, 그러면 당연히 누구도 있겠어? 우미분계수도 있겠죠. 그럼 우미분계수는 누구였어요?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0 플러스로 갈 때. 그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미분 계수가 존재하려면, 즉 미분이 가능하려면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둘이 어떠면 되는 거야? 같으면 되겠구나 이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지금 쌤이 얘기한 걸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그림 관찰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이제. 자, 첫 번째. 어떤 함수가 여러분 알고 있는 함수로 합시다. 이렇게 생겼대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죠? 그럼 잘 봐. 여기 A라고 해볼게. 그리고 내가 물어볼게. 맞아 틀려? 지금 요 함수는 x는 a에서 요 a라는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미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할 것 같아? 불가능할 것 같아? 찍어라도 봐. 가능할 것 같아? 불가능할 것 같아? 관수 가능 불? 가불 가능. 선생님 미분계수 존재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연속인 건 알겠어요. 왜? 연속은 맞죠? 이거는 해볼 필요도 없죠. 쌤이 연속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그래프가 안 끊어져 있으면 된다 이 얘기했잖아. 안 끊어져 있잖아. 연속이야. 근데 쌤이 미분가는 그림으로 이거 안 해봐도 되나요? 이거잖아요. 자, 아까 쌤이 했던 거 우리
순간 변화율은 뭐의 기울기랑 똑같다고 그랬어? 접선이었죠? 다시 순간 변화율은 뭐의 기울기랑 똑같아요? 접선이었어요. 접선. 괜찮아? 접선. 그럼 잘 봐. 이것만 보면 돼. 그림으로 관찰한다는 건 이거라고. 이게 수식 관찰이야. 수식. 이게 수식 관찰. 수식으로 판단하는 거.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맨날 이거 하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 fx 하면? 그지? 그럼 봐. 그림 관찰은 뭐야? 그림 관찰은 그림 그려보면 되는 거라고. 그림 갖다 보면 된다고. 그러면 요거를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좌미분계수인데 미분계수가 그럼 뭐야?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거라고 그랬잖아.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그럼 얘를 뭐라고 읽으면 돼 또? 그림으로 보면 좌접선의 기울기. 좀 말이 이상한데? 좌접선. 뭐 이렇게? 어쨌든 좌접선의 기울기. 왼쪽에서 A를 기준으로 왼쪽의 접선의 기울기와 오른쪽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떠면 돼?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잘 봐. 내가 이 별표 친 지점에서 접선을 하나 딱 그려볼게요. 이렇게 접해 접선 하나 딱 그렸어. 그랬을 때 요 보라색 별표 요 동그라미 친 요 점에 자 왼쪽 기울기 왼쪽 기울기 요거죠? 화살표로 표시할게요. 요거. 그 다음에 오른쪽 기울기는 노란색으로 볼게요. 오른쪽 기울기는 요거죠? 기울기 보세요. 기울기. 그러면 빨간색 기울기랑 노란색 기울기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같죠? 이게 직선이 가다 꺾여? 아니잖아. 꺾이는 게 아니라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잖아. 그럼 똑같은 직선이니까 결국 얘랑 어떻다는 거야? 같다고. 그럼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미분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그럼 쌤이 이 얘기를 왜 했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잘 봐. 니네 수원은 다 했잖아. 1학기 때. 자, 지수로그 함수에서 전체 절대값 씌우는 거 배웠었죠? 그치? 보세요. 그냥 이거 fx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길 딱 봐봐. 여기를 딱 보면 첫 번째 요 지점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여기 그냥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죠? 그래프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연속이야? 두 번째, 자 여기서 접선 그릴게. 여기서 접선 그리면 파란색 이렇게 스무스하게 접선 지나가지? 그지? 됐어? 그러면 내가 이 지점을 그냥 A라고 잡으면 여기를 A라고 잡으면 A의 왼쪽의 접선의 기울기와 오른쪽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F는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미분이 가능한 거라고. 됐어요 여기까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한 거라고요. 됐나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얘를 절대값을 씌워. 그럼 전체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돼? 이 밑에 부분을 접어 올리지. 그래서 접어 올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잘 봐. 여기 다시 기준.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현재 접어 올린 걸 관찰할 건데 오른쪽 이 부분은 그대로죠. 이것도 구별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대로죠. 그지? 그럼 이 부분은 그대로란 얘기는 요 A라는 지점에 오른쪽에서 오는 접선은 어떻다는 거야? 원래 접선이었다는 거야. 이 부분은 살아있는 거야. 근데 왼쪽을 봐봐. 왼쪽은 원래 여기였잖아요. 근데 얘를 접어 올렸죠? 그럼 이거를 더 이상 접선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접선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접선이에요. 이게 여기서 접하는 게. 됐어? 어떤 느낌이냐? 자, 이게 이렇게 있다가 이거 접선이었잖아. 그러면 이거랑 똑같았으니까 미분이 됐잖아. 근데 얘를
전체 절대값을 씌운다는 얘기는 x축 대칭을 한 거잖아요. 그럼 x축 대칭을 하니까 이 접선이 뭐가 된 거야? 이렇게 된 거라고. 같이 접혀 올라간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보세요. 왼쪽의 접선의 기울기와 오른쪽의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빨간색, 노란색인데 같아달라. 회원, 같아달라. 빨간색 기울기랑 노란색 기울기가 같아달라. 다르죠? 됐어요? 다르다고요. 그럼 뭐예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른 거지. 그럼 극한값이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즉, 미분계수가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럼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미분 불가가 되는 거라고. 됐어요? 자, 쌤이 이 얘기를 왜 하냐? 니네 수투 조금 한 번이라도 공부해봤으면 이런 얘기 들었을 거야. 우리 미분 가능할 때, 자,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자, 요 부분, 여기 어때? 그림이 뾰족하죠? 자, 뾰족, 그죠? 뾰족점에서 미분 된다고 배웠어? 안 된다고 배웠어? 안 된다고 배웠을 거야. 아마 들어봤을 거야. 그 이유를 얘기해 준 거야, 내가. 니네 미분 불가다, 미분이 안 된다. 그럼 어느 점에서 안 되니? 거기 나와 있잖아, 교재에도. 뭐라고 돼 있어? 그 옆에 회색 부분 봐봐. 뭐라고 돼 있어요?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거나 그래프가 뾰족하게 꺾인 경우에는 미분 가능하지 않다 써져 있잖아. 그걸 그림으로 내가 보여드린 거라고. 왜 안 된다고요? 이게 왜 안 된다고요? 왼쪽과 오른쪽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뾰족점은. 그걸 알고 외우는 거랑 그냥 모르고 무지성으로 외우는 거랑은 다르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뾰족점은 왜 미분이 안 된다고요? 왼쪽의 접선의 기울기랑 오른쪽 접선의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떤 모양의 식이든 어떤 형태가 나오든 간에 결국 여러분들한테 x는 a에서 미분 가능한 걸 물어보잖아. 자, 이거 미분 가능하니? 그럼 니네는 뭐만 판단하면 돼? 연속이랑 미분계수가 존재하는지 이것만 보면 된다고. 어떤 형태가 나와도. 알겠죠? 그게 원칙이라고. 그걸 알고 나서 스킬적인 걸 하라고. 왼쪽 오른쪽 다르네. 뾰족점이네. 뾰족점은 미분 안 되지. 이제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왼쪽 미분계수랑 오른쪽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다르니까. 알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 거기 정리할게요. 괄호 2번. 함수 fx가 x는 a에서 뭐라면? 미분이 가능하다면 fx는 x는 a에서 무조건 뭐여야 돼? 당연히 연속이어야지. 동그라미. 그러나 자, 밑줄 칠게요. 일반적으로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별표. 자, 무슨 얘기야? 이게 오늘 거 마무리하면 무슨 얘기예요? 미분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뭐야? 연속이야. 근데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이 가능하다? 틀렸죠, 이거. 이거의 발레가 뭐예요? 요거의 발레? 첨점. 얘 지금 여기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여기 연속이야. 근데 미분은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연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분 가능이다 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